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 접두사 EN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EN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데요. EN이라는 것은 접두사 IN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이 라틴에서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어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EN으로 바뀌었는데요. IN이 전부 EN으로 바뀐 건 아니죠. 근데 IN에 대한 의미 자체를 보면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이드도 있고 어느 쪽으로 또 뭐 온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아가서는 뭐 어느 어디 사이에 또 공간적인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그 IN의 의미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EN. 그 다음에 또 EN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가 붙어서 동사도 만들죠. 그래서 오늘 EN이 붙어서 동사도 만드는 그런 단어도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IN과 같이 이러한 어떤 공간적인 어느 안쪽이라든가 뭐 어느 사이에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들을 한번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는 endemic. endemic이라는 단어는 그 뜻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특정 지역의 고질적인 또는 뭐 고유의, 고질적이면 좀 나쁜 의미 같은데 고유의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풍토병 할 때 하는 그 지역의 풍토의 뭐 이런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죠. 명사로 쓰일 때는 풍토병도 들어갑니다. 열대 지역의 말라리아 같은 것이 풍토병이죠. 그럴 경우는 이제 인데믹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것이 왜 이런 뜻을 띠는가를 우린 또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저와 함께 얘기 나누는 거는 단어를 뭐 이렇게 해체해서 왜 다시 조립하는 뭐 이런 일들을 좀 계속 하는데 단어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그런 걸 한번 쭉 한번 함께 이야기를 했고 뭉쳐있는 걸 흩어뜨리면서 쉽게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EN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IN과 똑같은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안에 이라는 뜻이 되겠고 뒤에 DEM이라는 거는 디모크라시 뭐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이라는 뜻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느 특별한 지역 한정되죠. 그 뒤에 IC라는 거는 뭐 형용사를 말하는 전미사니까요. 되게 이제 접두사하고 어근을 알고 전미사는 되게 이렇게 꼬랑지처럼 붙어 있으니까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 디스트릭트를 한번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뭐 벌레, 말라리아 균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요 안에라는 뜻이 EN이죠. 그 다음에 이 특정 지역이라는 것이 댐이고 플러스 형용사를 말하는 IC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말이 잘 안 통해요. 대개 보면은 단어는 가장 특징적인 것만 집어넣고 나머지 생략했으니까 우리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죠. 적절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노타란 말도 있고 여기서는 어느 특정한 공간 내에 거주하는 살고 있는 뭐 이런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면은 이런 뜻들이 다 나오겠죠. 풍토병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병이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그렇게 새기면 되겠죠. endemic disease 그 지역의 그 고질적인 풍토병 disease라는 걸 붙이면 되긴 되겠죠. 그래서 endemic이라는 거는 어느 한정된 고 울타리 안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endemic. DEM이 그 people이나 district 요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뭐 다른 단어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데믹을 했으니까 뭐뭐 아니라는 요새 코로나가 유행하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많이 나오죠. 팬데믹이라는 말 중에 보면은 요거는
전체 판이죠. 우리 한국말하고도 느낌이 비슷한데 우리 한 판 벌리자 할 때 쭉 전체 판이니까 전부 다 인데믹이라는 것이 그 특정 지역에 이렇게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D라는 지역이 이렇게 각각 여기 한 지역을 말하는 거라면은 댐이죠. 댐 이렇게 써놓을까요? 댐 1, 댐 2, 뭐 이렇게 뭐 3, 4 이렇게 되겠죠. 팬데믹 하면은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팬데믹. 전체 데믹을 전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하면은 PAN이 되니까 판이라는 거는 그 전부를 말하는 오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이것도 팬데믹 전국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같은 것이 뭐 프랑스는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질병 아닙니까? 자, 그래서 팬데믹은 요 말이 들어감으로써 코로나를 상징할 때 팬데믹 디지스 이렇게 되겠죠. 각 지역을 다 합한 거. 팬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하고 팬데믹 한번 넘어오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우리의 잠시 눈을 감으니 파노라마처럼 내 생을 한번 훑어보았다. 아니면 파노라마 영화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치를 보았을 때 해변가 경치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이렇게 있는데 뭐 바닥 그림은 똑같은데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바닥 그림 A, B, C, D가 있는데 이거 하나 각각을 갖다가 해보면은 전체 그림이 안 나오죠. 근데 파노라마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해가지고 all 전체적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붙여버리면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전체 그림이 다 나오죠. 어, 이런 것도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 그림이 쭉 전체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조각조각 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전경이 되죠. 그죠?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죠. 아까 조각조각 이렇게 놨던 것이 붙여놓으니까 전체 그림이 쫙 나오죠. 그래서 그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라든가 한눈에 보여주는 어떤 묘사를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PAN. 뭐, 판 아프리칸. 아프리카는 범 아프리카. 그 아프리칸. 전체 아프리카의 뭐 나라들 그 나라에 뭐 할 때 판 아프리칸 하면은 그런 범이라는 그 한자를 이렇게 쓰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인데믹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인데믹이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데믹도 해봤고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인 팬데믹도 해봤어요. 그러면 에피데믹이라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요거는 또 뭐냐? 여기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요 에피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것도 그리스 어근이에요. among 또는 뭐 within 뭐뭐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요것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댐이라고 그러면 이건 IC는 형용사 전미사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의 댐은 아까 people이라는 뜻도 있었고 district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뭐 사람으로 쓰이면 뭐 데모크라시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데모크라시. 크러쉬라는 거는 지배한다는 말이니까 대중이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피플이 나오고 여기서 아까 디스트릭트가 바로 인데믹이나 팬데믹의 어떤 지역이 나왔었고
여기서 them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는 스프레드라는 말이 또 생략됐는데 에피데믹에서는 사람, 사람과 에피, 어망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프레드, 퍼져나간다는 말은 이 단어 속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는 질병이란 말도 좀 생략이 됐고 그래서 요거는 유행병이죠. 에피데믹은 유행병. 근데 그것도 그냥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걸 에피데믹. 에피라는 말도 한번 우리가 이거 한번 새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EN의 기능 중에서 명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어떤 경우 하면 이것도 한번 entice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유혹하다. 이렇게 꼬드겨서 뭐뭐 하게 하다. 뭐 이런 말인데 어쨌든 entice라는 말은 유혹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싹 꼬셔가지고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한번 따져 볼게요. 동사를 만드는 EN의 기능을 한번 보는 겁니다. TIC라는 거는 이건 아셔야 돼요. 불이 활활 타는 불이에요. 불구덩이. 사실은 화염이 그막 활활 타는 나무를 갖다 TIC라고 하는데 인타이스라는 거는 어디었던 상태로 만들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뭐 IN의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떤 상태다. 이것도 또 생략된 말은 어디에 놓다, 세트, 뭐 플레이스, 풋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놓기 때문에 이런 뜻이 나왔는데 어떤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 어떤 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하트라고 치죠. 싹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이쪽에도 불이 활활 타겠죠.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활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마음을 아주 불타게 만든 거죠. 애태우는 거죠. 마음을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동한다라는 뜻하고도 비슷하겠죠. 선동한다는 것보다는 allure,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큰데 몸을 하게 하다 할 때 entic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en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 en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간히 나왔지만 뭐뭐 하게 하다, make라는 뜻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집어넣다 그런 말인데 자 entice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볼 수 있는데 employ 같은 단어도 보면은 우리가 뭐 고용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떤 걸 사용하다 있습니다. 따진다는 말보다는 한번 분해해 볼게요. 한번 소화하기 쉽. EM이라는 거는 전치사 뒤에 P 때문에 EM으로 변한 건데 여기는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side의 의미도 있고 뭐 on의 의미도 있고 into의 의미도 있는데 접다예요. 근데 접다라는 것이 종이를 이렇게 해서 쭈르륵 접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쉽냐 하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팔을 갖다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어떤 형상이 되죠? 어떤 거를 이렇게 보도만 앉는 거, 감싸는 것 같은 느낌. 요 안에다 뭘 넣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던 거를 위에서 본 거예요. 팔이 있던 거를 쑥 접죠. 요 부분이 있죠. 플로이, 폴드. 팔을 이렇게 접은 거 아니에요. 접어서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뭔가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감싸 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런 걸 한번 우리가 비주얼하게 생각해 보면 됐을 거예요. 접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종이 접는 것만 생각하면 의미가 있죠. 종이처럼 쭈루루루 접는 것도 특별히 우리 팔을 이렇게 접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뭐를 갖다가 감싸 안는 그런 형상이 되겠죠. 여기서 왜
안으로 접는 것이 왜 고용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고용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여기에 사용하다는 의미가 나왔냐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팔 안으로 사람을 끌어다 당기든지 품든지 아니면 특정한 도구나 방법도 쓰는 거고. 그래서 employ라는 말이 고용 하이어하다는 의미도 많지만 유수라는 말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근데 왜 employ가 고용하다는 말인데 사용하다는 말로 되었을까 하는 거는 어원적으로 따지고 우리가 비주얼하게 본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안아서 안쪽으로 안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안에다가 아니죠. 이해는 글쎄 이해 몰입. employ라는 말은 고용하다 또는 사용하다 이런 뜻이 됐죠. 굉장히 쉬운 단어를 가지고 어렵게 풀었기 때문에 아마 좀 짜증이 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슬슬 영어 단어를 한번 사탕 씹듯이 한번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인플로이에서 팔을 이렇게 해서 이게 감싸 안다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감싸 안다. 접는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접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안에다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사용하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왜 그래서 플로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본래 라틴어 플릭에서 접다라는 데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많은데 피에로, PLE, PLRY 등등 많은 그 변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은 PLO가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PLO가 to fold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employ를 했었는데 접어서 안에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을 갖고 있는 거면 고용하다가 deploy 하면은 해보는 거예요. D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운도 있고 뭐 오프된 뜻도 있고 하지만 요 중에 보면 어떤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플로이, 폴드, 접다는 거에 반대 배치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배치하다. 그래서 디플로이가 뭐 자주 흔히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구태여 디플로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는 이렇게 플로이라는 접두사가 나오고 뒤에다가 반대를 말하는 붙여서 접는 거를 반대니까 펼쳐가지고 배치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디플로마 같은 것도 있죠.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뭐 졸업장 같은 거죠. 졸업장.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하려고 또 하십니까? 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DI라는 거는 그리스 말로 후죠. 플로어라는 거는 접다, fold. MA라는 거는 그리스에서 말하는 명사형 접미사죠. 그러니까 어떤 걸 두 개로 접은 거죠. 두 개로 접은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죠? 두 개가 D고 플로 접은 거죠 지금 플로. 그래서 덧 플러스. 왜 졸업장이 됐냐 하면은 예전에는 학교를 다 그 과정을 마치면 대학 과정을 마치면은 옛날이죠. 옛날에 이렇게 중세 시대나 이때 중세를 좀 넘어섰을 시대도 됐겠고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그 여기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학교에서 종이 또는 그 양피죠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학위를 다 이런 과정을 다 마쳤음 짜자작 하면은 반을 접어줬대. 이 접은 걸 가지고 반 접은 걸 갖다가 항상 지참하고 다니면서 여기로 갔다가 이제 취업이 쉽지는 않았나 봐요. 하지만 이 디플로마 하나를 두 개로 접은 이거를 이렇게 갖고 다니고 굉장히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딱 접어서 딱 요 내용을 그 고스란히 보존한 채로 들고 다니는 거죠. 가방에 뭐 이렇게 집어넣겠지만 요것이 훼손되지 않. 왜 반을 접었냐? 요걸 갖다가 소중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좀 아주 찔고 갖고 다녔기 때문에 갖고 다니도록 써준 것 그래서 졸업장이 됐고 플로가 됐고 또 학교 졸업장인데 왜 디플로매틱에가 형용사를 붙이면 왜 뜬금없이 외교적인 외교가 왜 나오냐? 일단